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한국시각장애교육 재활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바로 대전맹학교 문성준 교장 선생님의 발표 내용과 원고를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리나라 통합교육 역사가 벌써 125년이나 됐다고 하죠. 특히 시각장애 분야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양적으로는 굉장히 커졌지만 질적으로는 좀 과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문성준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32년 동안 특수교사로 또 관리자로 계속 시각장애 교육 현장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30년 넘게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나온 통찰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 시각장애 교육, 특히 그 통합교육하고 맹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할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문교정 선생님 경험부터 잠깐 짚어볼까요? 그 전면 교사로서 직접 컴퓨터도 가르치셨고 또 입학 업무도 보셨다고요? 네, 그때 이제 일반 학교 통합교육으로 갔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다시 맹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셨대요. 돌아오는 학생들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통합교육 지원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경험이 결국 그 대전 저시력 지원센터 설립으로 이어진 거군요. 바로 그렇죠. 2007년에 그걸 주도하셨고 나중에는 정부 지원까지 끌어내서 전국적으로 시각장애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생기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신 거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의 시각장애 통합교육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 오류라고 표현하셨는데 세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첫 번째가 좀 흥미롭던데요. 특수교사는 슈퍼맨인가? 네. 이게 뭐랄까? 예전에는 그래도 장애 영역별로 전문성을 좀 봤는데 지금은 특수교육과 4년 다니면서 시각장애 관련 과목은 정말 얼마 안 들어요. 3학점에서 6학점 정도? 네, 3에서 6학점이요. 그걸로. 네. 그것만 들어도 졸업하면 모든 장애 영역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맹학교 같은 곳에 발령받으면 거의 새로 배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교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 문제겠네요. 학생들 교육의 질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오류하고도 딱 연결이 돼요. 시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은 망고불변의 진리인가? 이 질문이요. 네. 법적으로 보면 전국에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198개나 있어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맞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교사 전문성 문제 때문에 시각장애 학생한테 정말 필수적인 거 있잖아요. 점자나 보행훈련 아니면 보조공학기기 활용교육 같은 이런 핵심 교육 과정, ECC라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있고 실제 지원은 잘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통합교육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일부 거점센터는 그냥 예산만 쓰고 실효성은 없다 이런 지적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교 갔다가 다시 맹학교로 돌아오는 역통합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군요. 다시 전문기관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질문. 맹학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모형인가? 이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봐야겠네요. 네. 일본하고 미국 사례가 아주 좋은 참고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07년에 특별 지원학교 체제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맹학교가 그 지역의 모든 시각장애 학생,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통합급에 있는 학생까지 다 지원하는 센터 역할을 하게 한 거죠. 맹학교가 센터 역할을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나요? ECC 교육은 기본이고요. 교사 연수라던가 아니면 교육자료 개발 같은 거. 아주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통합교육을 우선한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맹학교 역할이 어떤가요? 미국도 원칙은 통합교육이지만 맹학교의 중요성은 여전해요. 특히 중복장애 학생 교육이나 아웃리치라고 하는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아웃리치요? 그건 뭔가요? 네, 그러니까 맹학교가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ECC 교육이나 순회지도, 컨설팅, 아니면 단기 캠프 같은 걸 운영하면서 통합교육 받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죠. 와, 찾아가는 서비스군요. 네, 예를 들어 텍사스 맹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담당 지역이 남한 면적의 7배래요.
근데 거기서 약 11,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전문기관의 지원 역량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들어보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교육 시스템의 강조점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결국 시각장애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 그러니까 맹학교 같은 곳의 지원 역할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좀 답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시각장애 학생 통합교육 비율이 다른 장애 평균보다 훨씬 낮잖아요. 38.1% 대 73%. 게다가 역통합 사례도 계속 있고요. 네. 그래서 문교장 선생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 통합교육을 질적으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원을 가진 곳은 현실적으로 맹학교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맹학교를 중심으로 통합교육 지원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인 제안도 있었죠. 네, 4가지 핵심 제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법 개정이에요. 특수교육법에 맹학교가 통합교육 지원의 공식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넣고 이걸 위한 광역 지원 체계란 예산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거죠.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가 우선이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맹학교 안에서 역할을 좀 나누자는 거예요. 기존의 재학생 교육 기능이랑 새로 맡게 될 통합교육 지원 기능, 아울리치 같은 거요. 이걸 분리하고 통합교육 지원 쪽은 별도의 인력과 재정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맹학교에 부담만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도 확실히 해줘야 한다. 맞습니다. 셋째는 이제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을 만들자는 건데요. 일본처럼 맹학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ECC 교육, 교사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목록과 기준을 좀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교사 양성 과정 개선입니다. 이건 다행히 2025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시각장애 같은 특정 영역 전문성을 교원 자격증에 딱 명시하고 인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아, 잘 됐네요. 네, 이 제도가 빨리 잘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정말 125년이나 된 한국 시각장애 통합교육인데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제도는 있는데 속은 좀 비어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이제라도 정말 늦기 전에 맹학교가 가진 그 전문성을 잘 활용해서 이름뿐인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점자를 읽고 쓰는 거나 혼자 걷는 보행 훈련, 또 보조 공학기기 활용처럼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게 시각장애 교육이잖아요. 이런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맹학교 같은 전문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통합 교육이 가능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